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이준호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회색빛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항이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IT 회사 중 하나에서 면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동생을 키우며 농사일을 하고 계셨고 준호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준호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면접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준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가던 중 준호는 갑자기 도로 옆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멈춰서 도와준다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그의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여성을 다시 본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지. 그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전화 신호가 약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준호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타이어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교체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트렁크에 있어요. 준호는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예비 타이어와 도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를 풀고 있을 때 그는 여성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었고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출산할 것 같아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았지만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채 타세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그녀를 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시동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이제 면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도로를 따라 달렸고 이매는 긴장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여성은 옆자리에서 창백한 얼굴로 시트를 꽉 잡고 있었으며 숨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앞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준호는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나오려고 해요. 여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출산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여성이 그렇게 말한다면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시내에 있었고 차로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5분도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계속해서 진통으로 몸을 움츠린 거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민지라고 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지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그는 여기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동정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춘다면 최소 1분 30초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냥 지나간다면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민지를 보며 준호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고 빨간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다면 나중에 설명하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를 시간 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5분만 더 참으세요. 민지 씨.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그때 준호는 멀리서 병원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응급실 입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산할 여성이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 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가져왔고 다른 2명은 민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민지가 안으로 이송될 때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응급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채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면접은 15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실망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구한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몸을 돌려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해. 비록 늦었지만 그는 여전히 면접 장소로 가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에게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면접이 예정된 카페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제 거의 전고가 되었고 그는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세련되었으며 공간은 개방적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준호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직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제가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았고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준호 씨군요. 매니저가 이미 다른 지원자와 면접을 마쳤어요. 제 생각에는.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준호는 돌아보았고 40대 중반의 남성이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와 흰 셔츠를 입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카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리 오게. 젊은이. 매니저가 준호에게 빈 테이블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팔을 교차시키고 준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네는 거의 30분이나 늦었네. 설명할 것이 있나? 준호는 침을 삼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요. 한 임산부가 채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니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영웅 행세를 하느라 면접을 놓쳤군. 준호는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들어봐. 준노. 자네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지키고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필요로 해. 이해하나.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고 그의 눈은 뭔가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밝아졌습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 우리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관심과 연결을 제공하는 곳이야. 자네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자네가 고객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 준노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니저님 말씀은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채용되었네. 하지만 경고하네. 자네는 친절함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배워야 해. 나는 자네가 다시는 늦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준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매니저는 그에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준노는 카페를 나오며 행복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호흡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안전했고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절한 젊은이가 없었다면 나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었을 거야.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남편 강현우였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중요한 회의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 정말 미칠 뻔했어. 현우는 서둘러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괜찮아. 우리 아기도 괜찮아.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현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났고 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 때 한 청년이 멈춰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단순히 타이어를 교체해 준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것.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자기 면접까지 포기했어. 가난하지만 큰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어. 그런데 나는 그를 다시 찾을 방법을 모르겠어.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빛났습니다. 내가 그를 찾을게. 민지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그의 이름만 알아. 현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면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었어. 현우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준노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로 여전히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상쾌했습니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는 직업을 얻었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팔을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 출발하려 할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가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차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준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눈썹을 찌푸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준노 씨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준노가 대답하며 약간의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어제 당신이 도와준 민지의 남편이에요. 준노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괜찮습니까? 아기는요? 네, 민지와 우리 아들은 모두 괜찮아요. 다 당신 덕분이죠. 현우는 한 걸음 다가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준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중요한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준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우는 조금 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준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도우신다고요? 네. 저는 당신이 우리 레스토랑 체인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더 높은 직책으로요. 수습 매니저로. 준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현우를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현우는 준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품성을 믿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아내를 도왔어요.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현우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게.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줘요. 준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면접을 구하러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 체인에서 수습 매니저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노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문득 어머니와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가족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둘러 일어나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조금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엔 오늘은 옷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준노 씨. 오늘부터 수습이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하지만 배울 자세만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해.
네, 준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준노를 데리고 매장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 반짝이는 바, 웃으며 손님을 맞는 직원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까지 준노는 살짝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진짜 일할 수 있을까? 그 표정을 읽은 듯 현우가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야.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배울 수 있어. 그날부터 준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에는 재료 검수와 정리를 도왔고 점심시간에는 주문을 확인하고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을 챙겼습니다. 저녁이 되면 고객의 컴플레인을 처리하고 직원들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잦았습니다. 주방장에게 잘못된 주문을 전달해 음식을 다시 만들게 하기도 하고 고객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메모장에 하루의 실수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내일은 이거 실수하지 말자. 이 메뉴 특징 기억하기. 손님 응대 멘트 더 자연스럽게. 며칠 후 한참 바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VIP로 온 회사 대표가 음식을 시켰는데 서빙이 잘못 나갔습니다. 주방장은 너무 바쁘고 서빙 직원은 당황해 울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긴장했습니다. 그때 준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준노를 잠시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이, 사과를 잘하네. 좋아. 기다리지. 주방으로 달려가자마자 준노는 주방장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문을 최우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방장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요리가 나왔습니다. VIP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올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그가 준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매니저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준노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노는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엥.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나마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넘어진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잘 해보자. 그는 어제 미처 다 못 쓴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배운 점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의 필기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노의 눈에는 혼란이 아니라 구조가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는 주방장을 향해 다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방장은 무뚝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 매니저 보조로서의 역할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입 서버의 트레이가 흔들리자 얼른 다가가서 잡아주고 고객이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워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몰려오면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서빙을 도우면서도 계산대의 줄을 관리하고 주방 주문 상황을 살피며 직원들에게 적절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현우가 종종 찾아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나? 준노는 숨을 고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었습니다. 준노는 더 이상 수습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매니저라고 불렀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실수하면 준노가 나서서 감쌌습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이거 틀렸었어. 다시 해보자. 주방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분주함이 질서를 찾았습니다. 홀에서는 그의 눈짓 하나에 서버들이 움직였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서비스에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매장이 문을 닫은 후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까?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현우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준노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준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많이 변했어. 준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요. 그게 좋아. 그런 마음가짐.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노 씨, 나한테 제안 하나 있어. 내가 새로 오픈할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매니저를 맡아줬으면 좋겠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요. 그래, 지금 여긴 이미 자네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잖아. 그런데 난 자네가 거기서도 같은 걸 만들어 주길 바라. 준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내 일이지. 그리고 나는 자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의 나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자전거 위에서 추위에 떨던 아침, 민지를 도와주느라 면접을 포기하던 순간, 처음 카페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던 날, 그리고 여기까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말이면 됐어. 며칠 뒤, 준노는 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은 비어있는 공간.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가득 찬 테이블과 웃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 창계는 식물과 조용한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이 그의 입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 그는 손을 뻗어 허공을 쓸어 보았습니다. 준노의 집, 마치 간판을 상상하듯.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매니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우리 준노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준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잘할 거야. 약속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했습니다. 민지 씨, 현우 씨, 고마워요. 저 진짜 잘할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준노는 새 매장 오픈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공사 소음, 인테리어 업체와의 협상, 메뉴 시연, 직원 면접,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엑셀 파일을 붙잡고 비용을 계산하고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 힘들었던 기억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조금만 더 하면 돼. 민지는 종종 매장을 찾아와 진척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업고 있었고 아기의 옷에는 작고 귀여운 토끼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준노는 아기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그날 내가 내린 결정 덕분이었지. 민지는 그런 준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준노 씨. 현우도 매번 자랑스럽다고 해요. 준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오픈 전날 밤, 매장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의자들은 단정하게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불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준노의 집. 준노는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셨어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 동생, 나 이제 할 수 있어요.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첫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픈 당일, 아침 해가 비치자 유리창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매장을 감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 유니폼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준노는 그들을 일일이 맞이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업 선물이야. 오래도록 이 공간을 푸르게 만들어 주길 바래. 준노는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씨. 현우는 그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오늘 잘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준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고객들은 가게의 아늑함과 따뜻한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커피의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은 정성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준노가 옆에서 부드럽게 지시하고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좋아. 그렇게 해. 오후가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현우의 지인들, 민지의 친구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 모두가 테이블을 메웠습니다. 준노는 숨이 차도록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과 소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해결했습니다. 손님이 물을 쏟자 그는 재빠르게 닦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작은 장난감을 꺼내주며 달랬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날 치고 대박이네요. 매니저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준노는 땀에 젖은 유니폼 소매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 잘했어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직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팀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준노는 한 번 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내 꿈이었나? 아니, 그는 예전엔 이런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는 상사이고 누군가에게는 동료였으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공간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 씨, 현우 씨, 그리고 나 자신.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그날 밤, 준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직원들이 웃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살짝 거칠고 선텐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눈빛.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살짝 삐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좋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니저님 준호는 모두에게 시선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 긴장으로 실수하던 신입 서버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꼭 실수 안 할 거예요. 준노는 웃었습니다. 실수해도 돼. 대신 어떻게 해결할지만 생각하자. 오픈 준비를 마치자 문 앞에서 가게 간판을 살폈습니다. 준노의 집, 그 글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나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온기가 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맛을 보고 입소문을 낸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학교에서 막 끝난 학생들, 인근 사무실 직원들. 준노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님들은 그의 친근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참 친절하시네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럴 때마다 준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오후가 되자 민지가 아기를 안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준노도 달려 나왔습니다. 민지 씨 오셨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도 잘하고 있네. 그녀는 한 테이블에 앉아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가 너무 좋아서 잠시 쉬고 싶었어. 준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여긴 민지 씨 집이기도 하니까요. 민지는 살짝 눈을 뜨며 웃었습니다. 여기 정말 내 집 같다. 준노의 집이라는 이름이 딱이야.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을 보내고 나서 준노는 혼자 매장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아, 저 손님은 내일도 오신다고 했지. 저 아이는 쿠키를 참 좋아했는데 민지 씨가 오면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곳을 집처럼 생각해 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직원들의 인사, 민지의 미소, 현우의 믿음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전등에서 노란 불빛이 깜빡이며 그를 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나서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잘했어. 그는 허리를 굽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예전엔 귀찮아 던져두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나부터 달라져야지. 방에 들어가자 허름한 책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메뉴 개발 노트, 비용 계산표, 직원 스케줄표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노는 자리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가락에는 미세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을 잡던 자리, 설거지를 하고 나서 생긴 자리, 그리고 이제는 계산기와 펜을 쥐던 자리. 그는 잠시 그 굳은 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나야. 내 삶이 묻어있어. 책상 서랍을 열자 어릴 적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어린 준노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시절에 준노는 꿈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 그 꿈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멀다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끝났어. 내일은 더 잘할게. 잘 자. 보낸 메시지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준노야.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할 거야. 아침이 되자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재료 발주 확인하기, 어제 실수했던 메뉴 설명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 인근 카페 조사해서 차별화 포인트 찾기. 그는 스스로 웃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네. 매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입구를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니저님.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살짝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있어.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오픈 준비 회의를 할 때 준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다들 긴장되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합시다. 서로 도와주자고요. 모두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한 신입 서버가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오늘도 잘해봅시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노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오늘도 화이팅. 오전에는 동네 주민들이 3355 들어왔습니다. 노인 부부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 유모차를 두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서 과제를 했습니다. 준노는 테이블을 돌며 살폈습니다. 물컵이 비면 채워주고 조용히 필요한 걸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자 우리 작은 친구들 쿠키 서비스로 줄까? 아이들은 금세 얌전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예약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기업회의 손님이었습니다. 현우가 소개해준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테이블은 오늘 VIP야. 실수하지 않게 천천히, 정확하게. 직원들이 긴장했지만 준노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주문이 밀렸을 때 준노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플레이팅을 거들었습니다. 주방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매니저가 웬일이야.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배워야죠. 주방장은 쿡하고 웃었습니다. 좋아. 어깨 좀 빌려봐. 음식이 나갈 때 준노는 직접 앞장서서 테이블까지 안내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다음에도 예약할게요. 그날 영업이 끝난 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자 준노는 혼자 바닥을 쓸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게 내 일이다.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잠이 들었고 민지는 살짝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준노 씨. 준노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지 씨야말로 아기 많이 컸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슬 말을 배울 것 같아. 준노는 아기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네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 가게 기억할까요? 민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네가 살려준 아이의 두 번째 집이 될 거야. 준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기는 모두의 집이 될 거예요. 민지는 조용히 준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안도, 존경, 그리고 약간의 슬픔. 그녀는 아기의 등을 살살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 내가 그날 너를 못 만났다면 나도 이 아이도 없었을 거라고. 준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 흔들리던 핸들, 진통으로 울부짖던 민지의 목소리,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심장 소리, 모든 게 또렷했습니다. 그날 그의 선택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지. 하지만 민지 씨,
우리 둘 다 잘한 거예요. 도운 저도, 그걸 받아준 민지 씨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그녀는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네가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리고 현우도 알아. 그 말에 준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뭐가, 어때서 부족하면 배우면 되지.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네 마음이 이 가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가게를 열면서 그는 멋진 인테리어, 좋은 커피,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말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마음. 결국 그것이 사람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민지가 아기를 살짝 흔들어 깨우지 않도록 조심히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난 먼저 갈게. 조심히 가세요. 응, 내일 또 올 수도 있어. 언제든 환영이에요. 민지가 문을 열고 나가자 찬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준노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가게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맞아. 마음을 담자. 나부터. 다음 날 아침 직원 미팅에서 준노는 조금 달라진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게가 뭘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빙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커피요. 주방 보조가 손을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다들 웃었습니다.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님이 우리에게 오는 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여기서 느끼는 편안함, 관심, 따뜻함 때문이에요. 우리끼리도 그래야 해요. 실수하면 서로 다독이고, 잘하면 칭찬하고, 우리부터 서로 마음을 담으면 손님들은 그걸 알아봐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짝 고개를 숙여 메모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이 시작되자 준노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님에게 메뉴를 건네며 눈을 맞췄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혼자 온 손님에게 살짝 쿠키를 서비스로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주방에서도 주방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메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손님이 좋아하는 맛이래요. 주방장은 투덜거리면서도 정성껏 플레이팅을 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초등학생 딸아이가 조용히 메뉴를 보다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수 있어요. 준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늘 생일이구나.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작게라도. 준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직원들에게 재빨리 귀옛말했습니다. 작게라도 박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 작은 케이크 모양의 디저트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준비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직원들이 작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감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준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맞아. 이거야.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가게야.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불을 끌 때 오늘도 그는 한 번 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의자, 주방, 간판 모두가 자기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오간 마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 행복, 웃음.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며 혼잣말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 내 집, 우리 집. 그날 밤 준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통은 피곤해서 버스를 탔지만
오늘만큼은 걷고 싶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부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식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뻗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쳤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에 울먹이던 꼬마,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노부부, 메뉴 설명을 진지하게 듣던 학생들. 그들의 표정이 모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노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나도 그렇겠지. 누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 주고 있을 거야. 그 생각에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피곤한 다리도, 굳은 살이 배긴 손바닥도 오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오늘은 그 냄새마저도 편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가 있지도 않는데 혼잣말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몸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는 벽에 붙여둔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그는 펜으로 옆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용돈 송금하기, 전화 꼭 드리기. 방에 들어가자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직원 근무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수빈이, 아직 긴장 많이 하지. 민철이, 주방이랑 친해지면 좋을 텐데. 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수빈 교육, 주문 멘트, 자연스럽게, 민철, 주방 회식 자리 마련. 그는 메모를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매니저 다 됐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면접에 늦었다고 문 앞에서 벌벌 떨던 그때의 준노, 백미러로 힘겹게 숨쉬던 민지를 보며 자전거를 세우던 그날. 그날의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낮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햇살이 가게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와 테이블 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빈이와 민철이가 열심히 세팅을 맞추고 있었고 커피 머신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준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그날 밤 그는 누운 채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꿈, 가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수많은 알바를 전전했고 취업 시장에서 떨어지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몸은 항상 지쳤습니다. 그 모든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부자는 아니었고 빚도 다 갚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아. 내가 만든 이 집을 지킬 거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지만 단단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꺼버리라 해도 꺼지지 않을, 누가 흔들어도 꺼지지 않을 그의 집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그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준노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자전거 대신 천천히 걸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숨을 고르며 가게까지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붉어지는 동쪽 하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문득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준노의 집.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어제 닦아놓은 테이블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민지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푸르게 잎을 흔들었습니다.
준노는 가방을 내려두고 불을 켰습니다. 노란 조명이 매장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특유의 커피와 나무 향이 폐를 채웠습니다. 이 향을 좋아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 같다. 잠시 후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니저님 준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잘 부탁할게. 오늘은 특히 바쁠 예정이었습니다. 근처 회사에서 회식 예약이 들어와 있었고 동네 주민 모임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준노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떨립니다.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노도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니까. 그의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해결합시다. 알겠죠? 네, 좋아. 오늘도 파이팅. 준노는 손수 앞치마를 메고 커피 머신을 점검했습니다. 머신이 내뿜는 증기가 구수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컵을 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게 하자. 영업이 시작되자 금방 자리가 찼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쳤고 누군가는 친구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리창에 손자국을 남기며 바깥을 구경했습니다. 준노는 여유 있는 걸음으로 매장을 돌았습니다. 커피 맛은 어떠세요? 오늘은 쿠키가 특별히 달콤할 거예요. 아기 의자 필요하신가요? 작은 배려가 손님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식팀이 몰려왔습니다. 테이블을 붙여달라는 요청, 메뉴 변경, 빠른 서비스 요구. 직원들이 살짝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주문을 다시 확인하고 홀에 나와서 손님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이 눈을 찡그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고객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주방에서 나오자 직원들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노는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우리 해냈어요. 서버 수빈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매니저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들 잘했어. 우리 팀이잖아. 저녁이 되자 매장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공기가 살짝 풀렸습니다. 민철이 주방에서 살짝 기대어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진짜 힘들었네요. 준노는 물을 마시다 웃었습니다. 응, 나도 힘들었어. 근데 재밌었어요. 민철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준노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우리 내일도 재밌게 해보자. 마감 후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행여나 놓친 얼룩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걸레를 헹굴 때 물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불 꺼진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시끌벅적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손끝으로 살짝 쓸었습니다. 준노의 집.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 우리 집. 문을 잠근 뒤 준노는 잠시 문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감각이 마치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 가게야. 내 책임이야. 내 자랑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초입의 공기가 폐를 시리게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온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이 아직 그의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좋은 하루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익숙한, 조금은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우리 준노냐 오늘 늦었네. 응, 오늘 손님이 많았어. 그래. 아이고, 많이 고생했겠다. 준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두운 길 위에서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힘든데 재미있어.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준노,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건강만 챙겨라. 응, 알았어. 엄마도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참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못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도 자리 못 잡고 어머니를 실망시켰다고 자책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주 조금 가슴을 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손님들, 직원들, 민지의 웃음, 생일을 맞은 꼬마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서 남긴 한마디, 편안했어요. 또 올게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다. 그것이 준노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거칠고 크게 웃지도 않았지만 그 손으로 준노의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준노야. 그 말을 듣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 스케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때가 묻어 구겨진 종이, 그는 하나하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수빈이, 민철이, 영석이, 지영이. 그 아이들은 이제 그의 동료였고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빈이, 자신감 칭찬해주기. 민철이, 주방장과 친해지도록 다리 놓기. 영석이, 계산대 교육 다시. 지영이, 웃는 얼굴 유지 칭찬. 그 메모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이 가게가 우리 모두의 집이 되도록. 그는 오늘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내일은 더 잘할게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꺼지지 않을 그의 집을 지키는 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주말 아침, 가게는 평일보다 한결 부드러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살이 크고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테이블 위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준노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커튼을 살짝 걷어두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열장 위에 작은 화분을 돌려가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민지가 선물한 화분이었죠. 오늘도 잘 부탁한다. 살짝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수빈이가 먼저 문을 열자마자 크게 인사했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아침입니다. 준노는 반갑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수빈아, 오늘도 우리 화이팅하자. 민철이는 살짝 부스스한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저 주방 담당이죠.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 메뉴 좀 신경 써야 해. 민철이가 잘할 거라 믿는다. 민철이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아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주말이라 손님 많을 거야. 다들 긴장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끼리 서로 챙기는 거야. 힘들어도 혼자서 꾹 참지 말고 바로바로 말하기. 알았지. 직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게는 손님도 가족이지만 우리도 가족이야. 그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업이 시작되자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손님은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할머니였습니다. 커다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준노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장 보시느라 힘드셨죠?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다정하네. 커피는 연하게 드릴까요? 응, 그래 주면 좋지. 준노는 주방을 향해 살짝 손짓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 커피 연하게 부탁해. 민철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뒤로도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들어온 엄마들, 대학생 커플, 혼자 책을 읽으러 온 직장인. 준노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는 아이가 조금 잠들었었죠. 오늘은 기분 좋나 봐요. 오늘은 연애 기념일이라고요. 축하드려요. 커피는 제가 조금 더 신경 쓸게요. 손님들은 그의 세심함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은 점점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몰려오자 상황이 긴장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민철이의 목소리가 살짝 커졌습니다. 이거 주문 잘못 들어갔어요. 홀에서 주문을 받던 수빈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메뉴 번호를 헷갈렸어요. 분위기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준노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잠깐 멈추자. 그는 수빈이의 눈높이에 맞춰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됐지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돼. 알았지? 수빈이는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죄송해요.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주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아, 시간 걸려도 좋아. 제대로 다시 만들어주자. 민철이도 살짝 화를 누그러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니저님. 문제의 테이블에는 준노가 직접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살짝 꼬여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대신 오늘 디저트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손님이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유롭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점심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은 살짝 지쳐 보였습니다. 준노는 물컵을 들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잠깐 멈추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물 한 잔씩 마셔. 숨 고르고. 5분만. 모두가 물을 들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준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야. 너희 없으면 나 혼자 못해. 수빈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매니저님도 오늘 얼굴 빨개졌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철이도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엔 치킨 시켜 먹어요. 준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마감 잘하면 내가 쏜다.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가게 불을 살짝 줄여놓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치킨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날개를 들고 좋아했고 민철이는 맥주캔을 살짝 따서 건배를 외쳤습니다. 우리 가게를 위하여 위하여. 준노도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하루 너무 잘했어. 너희가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준노는 캔을 내려놓으며 살짝 눈이 젖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의 가게, 그의 집이 단순히 손님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생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여기서 나도 다시 태어난 거야.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집을 지킨다. 며칠 후, 평일 늦은 오후, 가게가 살짝 한산해진 시간, 유리문이 달그락 열리자 준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낯익은, 하지만 오랜만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준노의 어머니가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말린 어깨, 거친 손등, 그리고 주름진 미소. 여기가 네가 한다는 가게냐?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노는 한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가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와. 엄마, 연락이라도 주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기듯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네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냥 갖고 있어라. 그 보자기에는 잘 말린 나물, 고추장 담은 병, 손수 빚은 된장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준노는 그것을 보고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나 이제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괜찮아졌다고 해도 나는 내 엄마다. 그 말에 준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이분 어머니세요. 준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 수빈이가 활짝 웃으며 허리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매니저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더 고맙지. 내 아들, 잘 좀 부탁한다. 민철이도 주방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매니저님 어머님이세요. 와, 닮으셨네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얘가 무뚝뚝해서 주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한쪽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려다 말았습니다. 엄마, 뭐 마실래 글쎄. 너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 줘봐라.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준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여기 비싼 거 없는데 있을 거다. 나 오늘 큰맘 먹고 온 거야.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특별 서비스로 최고급 커피 내려줄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민철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내려드릴까요? 준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할게. 그는 정성스레 원두를 갈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향이 피어오르는 냄새. 마치 제사상 차리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컵을 들고 나와 어머니 앞에 살짝 놓았습니다. 여기요. 손님. 오늘 가게에서 제일 비싼 커피입니다. 어머니가 살짝 눈을 흘겼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지만 입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따뜻하구나.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따뜻해야 해. 손님들이 좋아해. 어머니는 잠시 컵을 내려놓고 준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말에 준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엄마, 거기 가셨어. 어머니가 웃으며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 오빠 가게 왔다. 너도 한번 와봐라. 전화기 너머에서 여동생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랄 때 혼내주러 가야겠다. 준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끊어 바쁜데. 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끊었습니다. 가게 안이 한층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슬쩍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래. 아, 그래서 저렇게 친절하구나. 준노는 어머니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하고 시골 친구 자식 자랑을 하고 준노는 또 자랑이야 하고 받아치고 둘이서만 하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마주 앉아 웃는 건. 가게를 나서기 전 어머니가 한 번 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참 좋다. 준노가 어색하게 목을 긁었습니다. 뭐가 좋아. 그냥 가게지. 어머니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니다. 집 같다. 그 말에 준노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짐을 고쳐주며 말했다. 우리 준노야. 잘 살아라. 엄마는 그거면 된다. 준노는 어머니를 배웅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엔 동생도 데리고 와. 우리 집이라며 어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사장님. 둘 다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노는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잘 지킬게. 내 집. 그때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님,
울어요. 준노가 화들짝 놀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야, 안 울어. 먼지가 들어갔어. 민철이가 문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눈물이 따뜻하네. 주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일의 영업시간 끝나기 전에 마감 준비해야지. 네, 매니저님. 그날 가게 안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공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살짝 웃었고 누군가는 창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가 곧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준노는 카운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모두가 지켜주는 거야. 며칠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다. 가게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사르르 흩날려 유리창을 두드렸다. 준노는 문을 열고 낙엽을 살살 쓸었다. 바람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그는 잠깐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그 아래 자기 가게 간판이 번듯하게 달려 있었다. 준노의 집. 그 글씨가 오늘은 더 따뜻해 보였다. 가게 안에는 은은한 재즈가 흘렀다. 창가 자리는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수빈이가 커피를 내리면서 말했다. 오늘 커피향 너무 좋아요. 민철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장난쳤다. 수빈이가 기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수빈이가 혀를 찼다. 매니저님이 아침 회의 때 칭찬해 주셨거든요. 민철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 매니저님, 편애하시네. 준노는 웃으면서 말했다. 누구든 잘하면 칭찬해 주지. 민철이도 어제 플레이팅 진짜 예뻤어. 민철이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다. 아, 그런 거 갑자기 말하지 마요. 주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오후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가을 코트를 입은 커플이 손을 꼭 잡고 앉았다. 혼자 책을 읽는 대학생도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는 아기가 잠든 유모차 옆에서 젊은 엄마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준노는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살폈다. 물컵을 채워주며 살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추우시진 않으세요? 담요 드릴까요? 커플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여기 너무 포근해요. 준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있다 가세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살짝 지친 기색이었다. 준노는 카운터 위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다들 잠깐 이리 와봐. 수빈이와 민철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준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따끈한 호떡이 담겨 있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샀어. 오늘 고생 많았으니까. 수빈이가 눈을 반짝였다. 매니저님. 이런 거 언제 샀어요? 준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까 민지 씨가 아기랑 왔길래 부탁했지. 민철이가 호떡을 하나 집어들며 말했다. 매니저님 센스는 진짜. 준노는 살짝 웃었다. 일할 땐 진지하게. 쉴 땐 편하게. 알았지. 네, 매니저님. 가게 문을 살짝 열어두자 찬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그 바람에 호떡 냄새가 섞여 퍼졌다. 손님들 중 누군가는 향을 맡고 작게 웃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집 같아요. 누군가 중얼거린 말을 준노는 못 들은 척하면서도 마음속에 새겼다. 집 같아야지. 그게 내 목표니까. 영업이 끝난 밤,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준노는 카운터 뒤에 앉았다. 오늘 하루 매출을 정리했다. 숫자를 보면서도 그는 곧장 종이를 덮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다른 거였다. 오늘 손님들 표정, 다 좋았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다녀간 날 찍어둔 사진이 있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줍게 웃는 어머니.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눈 흘기는 준노. 사진을 보자마자 입가가 풀렸다. 엄마. 작게 불러봤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뒤 여동생이 정말로 가게를 찾아왔다. 머리를 묶고 운동화 차림으로 휙 들어왔다. 형 준노가 깜짝 놀라 웃었다. 야, 네가 웬일이냐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왔지. 그녀는 친구 셋을 끌고 와서 테이블에 앉았다. 준노가 메뉴판을 들고 장난쳤다. 손님, 오늘 제일 비싼 거 추천해 드릴까요? 여동생이 코웃음을 쳤다. 형이 쏘는 거 아냐. 서비스는 가능.
하지만 영업 방해는 금지.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주방에서 민철이가 힐끗 보고 속삭였다. 매니저님, 여동생분이네요. 닮았다. 수빈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진짜 닮았어요. 근데 여동생은 좀 더 말이 많아 보여요. 준노가 주방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거기서 평가 그만하고 주문 준비나 해라. 모두가 웃었다. 여동생은 친구들과 한참 수다를 떨었다. 가게의 사진을 찍고 메뉴 사진도 찍고 준노가 커피 만드는 모습도 몰래 찍었다. 형, 진짜 사장님 같아. 진짜 사장 맞거든. 여동생이 눈을 반짝였다. 멋있다. 준노는 멋쩍게 고개를 돌렸다. 그만 떠들고 먹어라. 그날 밤 여동생이 돌아가며 살짝 귀띔했다. 엄마가 형 걱정 엄청 했는데 이제 좀 안심할 것 같아.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안심이다. 여동생이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치며 말했다. 근데 너무 빡세게 일하지 마라. 좀 놀아. 이게 놀이라고. 여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 준노는 웃었다. 응, 재밌어. 여동생도 웃었다. 그래, 잘해라. 나 자랑 좀 하고 다니게.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때 준노는 조용히 혼자 불을 껐다. 그리고 카운터를 한번 두드리듯 쓰다듬었다. 오늘도 고마워.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며 간판을 올려다봤다. 준노의 집. 그 글씨가 오늘은 달빛을 받아 살짝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살짝 미소 지었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우리 집. 겨울이 시작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가게 유리창 너머로 작은 흰 알갱이들이 살며시 흩날렸다. 준노는 아침부터 창가를 닦았다. 이왕이면 눈 잘 보이게 해야지. 민철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도 낭만 있네요. 준노가 코웃음 쳤다. 눈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냐? 수빈이가 커피를 내리며 웃었다. 우리 가게는 특히 잘 어울려요. 밖에 추운데 여기 따뜻하니까. 그 말이 기분 좋았다. 준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난방기를 틀자 가게 안이 금세 포근해졌다. 창가 자리에는 담요를 살포시 놓아두었다. 커피에는 계피 스틱을 하나씩 끼워서 향을 더했다. 메뉴판에는 겨울 한정 호떡 라떼를 적었다. 민철이가 그걸 보며 킥킥댔다. 호떡 라떼라니. 매니저님 센스. 시장 가서 호떡 보고 생각났어. 달고 따뜻하면 겨울에 딱이잖아. 수빈이가 메모를 꾹 눌러 적었다. 오늘 추천 메뉴로 밀어야겠다. 좋아. 설명 멘트 연습해와. 수빈이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후가 되자 첫눈을 맞으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모자를 털며 장갑을 비비며 코끝이 빨개진 얼굴. 어서 오세요. 준노가 문을 잡아주며 맞았다. 춥죠? 안쪽 따뜻한 자리 있어요. 한 젊은 커플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밖에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수빈이가 물을 따라 주며 말했다. 오늘 첫눈이에요. 커피는 좀 달달한 거 추천드릴까요? 커플이 눈을 맞추며 웃었다. 좋네요. 겨울이 왔네요. 가게 안이 살짝 시끌해졌다. 모두가 웃었다. 누구는 장갑을 난로 근처에 걸어두었다. 누구는 코를 훌쩍이며 따뜻한 라떼를 홀짝였다. 아이들은 유리창에 입김으로 그림을 그렸다. 준노는 한 테이블을 천천히 돌았다. 담요 드릴까요? 난방기 너무 덥지 않으세요? 커피 식으시면 데워드릴 수 있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장님,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그 말이 귀에 남았다. 제일 따뜻한 곳. 그게 바로 준노가 만들고 싶었던 가게였다. 저녁이 되자 창밖은 어두워지고 눈발이 굵어졌다. 가게 안은 오히려 더 밝았다. 조명이 노랗게 빛나며 테이블 위를 비췄다. 주방에서는 민철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를 준비했다. 수빈이가 작은 초콜릿을 담아 트레이에 올렸다. 매니저님, 이거 서비스로 나가요.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같이 추운 날엔 달달한 게 필요하지. 문이 열리고 민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현우도 뒤따라 들어왔다. 준노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이 추운데 웬일이에요?
민지가 활짝 웃었다. 첫눈 오는데 여길 안 올 수가 있어요. 현우가 털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아기 첫눈 보여주러 나왔다가 결국 여기로 왔네. 준노가 아기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우리 꼬맹이 첫눈 보러 왔어. 아기는 방글방글 웃었다. 민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준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 집 같은데. 준노가 웃었다. 맞아요. 우리 집. 그 모습을 수빈과 민철이도 보고 있었다. 주방에서 민철이가 말했다. 매니저님 진짜 멋있어요.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손님들도 가족같이 챙겨주니까. 민철이가 슬쩍 수빈이를 보며 웃었다. 우리도 가족인가. 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싫어하니? 좋아.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눈을 마주쳤다. 마감 시간이 돼도 가게 안은 쉽게 불이 꺼지지 않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며 준노에게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따뜻했어요. 눈 오는데 여기 오길 잘했어요. 준노는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나서는 손님들에게 담요를 접어 건네며 다음에 또 뵐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민철이와 수빈이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준노가 물컵을 건넸다. 수고했어. 둘 다 없었으면 오늘 난리 났다. 민철이가 피식 웃었다. 내일 눈 더 온다는데요. 수빈이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대박이겠네. 준노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좋잖아. 바쁜 게. 민철이와 수빈이가 동시에 웃었다. 네, 매니저님. 마감 후 불을 끄기 전 준노는 카운터에 살짝 기대섰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다. 낮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에는 직원들의 농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가족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머니, 여동생, 민지, 현우, 수빈이, 민철이 모두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는 간판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준노의 집.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살짝 풀리며 미소 지었다.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우리 집.